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말은 밀다입니다. 이 밀다와 관련된 단어는 총 5가지고요. 우선 이 단어를 설명하기 앞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흔히 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손이나 손가락으로, 즉 신체를 이용해서 미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어떤 공간이나 상황에 무언가를 민다라고 할 때는 그 의미나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나를 밀어버린다라고 할 때는 그 무언가나 혹은 누군가가 무엇을 하도록 강압적으로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계획을 밀어붙인다 라고 할 때는 무언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론 어떤 판매 같은 것이 미뤄진다 라고 할 때는 위로 밀 경우엔 증가하다, 아래로 밀어버릴 경우엔 감소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어 push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push라는 말은 어떤 손가락이나 손, 즉 신체를 이용해서 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무언가를 이동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상황이나 공간으로 밀어버린다라고 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강압적으로 시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설득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누군가가 문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이때는 He pushed me toward the doo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나를 문 쪽으로 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저 두 번째 영상에서는 살이 찐 여자가 지나가기 위해서 옆에 있던 남자를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A fat woman pushed him away,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살찐 여자가 그를 옆으로 밀어버렸다. 자, 세 번째 영상에서는 무언가 그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push myself to a limi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나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세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영상을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때 그가 안건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귓속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he's trying to push his agenda,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그의 안건을 밀어붙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언가 설득하거나 강압적으로 말이죠. 두 번째 단어는 shove, 이 말입니다. 이 shove라는 말은 앞에서 말했던 신체를 이용해서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때는 무언가 미는 상황인데 무언가 rough하고 careless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또한 이때는 생각 없이 무언가를 밀어버리는 그런 느낌도 될 수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 영상에서 하키 선수가 서로 밀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밀치는 상황이 굉장히 rough하고 careless하죠. 그래서 He shoved me toward the wall,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나를 벽 쪽으로 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비행기 안 선반에 자신의 가방을 밀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밀어놓는 모습이 생각 없이 밀어놓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He shoved his bag into the shelf,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그 선반에 그의 가방을 아무 생각 없이 밀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단어는 stuff, 이 말입니다. 이 stuff라는 말은 물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주로 셀 수 없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반면에 이 stuff라는 말이 동사로 사용이 되면은 약간 인포멀하게 어떤 공간에, 특히 좁은 공간에 빠르고 careless하게 밀어넣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구겨넣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다람쥐가 볼 안에 땅콩을 밀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The chipmunk is trying to stuff peanuts into his mouth,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람쥐가 그의 입 안에 땅콩들을 밀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이 stuff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좁은 입 안에 구겨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고,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여행 가기 전 가방을 싸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가방의 크기가 좀 작은지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방이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He's trying to stuff his clothes into his ba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는 그의 가방 안에 그의 옷가지들을 밀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단어는 포크,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 포크인데요, 이 포크가 동사로 사용이 될 경우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언가 손가락이나 뾰족한 걸로 미는 그런 느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근사하게 한국말로 표현한 게 찌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포크라는 말을 어떤 공간에 찔러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공간이 무언가 풍선이 터지듯 구멍이 나는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때는 무언가 밀어넣는데 그 뾰족한 걸로 인해서 통과의
상태에서 밀어지는 그런 느낌이요. 예를 들면 창호지에 손가락으로 뚫어버리는 뭐 그런 느낌이죠. 다음으로 영상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고양이를 찌르고 있죠. 그래서 He's poking his cat with his fing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는 그의 손가락으로 고양이를 찌르고 있는 중이야. 자, 다음 영상을 보시면 어떤 남자가 바트 심슨을 막대기로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트 심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Stop poking me with your stick. 막대기로 저 좀 그만 찌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지막 단어는 nudge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단어들과는 다르게 무언가 굉장히 젠틀리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팔꿈치로 옆 사람을 툭 치면서 야 여기 좀 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상황에 적절한 단어가 이 nudge라는 말이에요. 둘째는 무언가 살짝 미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짧은 거리로 살살 미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어떤 남자가 옆에 있는 사람을 팔꿈치로 툭 치고 있죠. 그래서 He nudged me in the rib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내 옆구리를 살짝 찔렀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사슴이 어떤 남자에게 머리를 이렇게 밀면서 문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It nudged his head toward me 그것은 나를 향해 그의 머리를 밀었다, 무언가 살살 밀었기 때문에 문지르는 뭐 그런 뉘앙스도 살짝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너찌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너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점잖게 설득하는, 유도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이 너찌라는 말이 무언가 젠틀리하게 살살 미는 그런 느낌을 어떤 상황에 대입을 했을 때 점잖게 누군가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설득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을 너찌라고 지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장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단어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